저는 그날 밤 미국에서 날아온 속보 한 줄을 보다가 마시던 차를 하마터면 노트북 키보드에 통째로 쏟을 뻔했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할 건 딱 하나예요. 2021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복판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바로 그 시상식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은 이거 하나만 끝까지 파볼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는 해외에 나와서 살다 보니 한국 가수 이름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대상 후보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만 들어도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후보에 오른 정도가 아니었어요. 결과지를 보고 나서는 솔직히 한동안 입을 못 다물고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거든요. 이 이야기 오늘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따라와 주세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떨었는지 이 자리에서 하나도 안 빼고 낱낱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자, 감정은 잠깐 내려놓고 팩트부터 단단하게 착지시키고 갑시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줄여서 AMA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미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3대 시상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시상식엔 다른 상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평론가나 심사위원 몇 사람이 밀실에 모여서 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대중의 팬 투표로 수상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표를 많이 받은 쪽이 그냥 이기는, 아주 정직하고 또 잔인한 구조인 거죠. 그 시상식의 49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트로피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아시아 가수가 손에 쥔 건 이 청년들이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딱 하나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올해의 아티스트에다가 페이버릿 팝 듀오 그룹, 거기에 버터라는 곡으로 페이버릿 팝송까지 후보로 이름을 올린 부문을 통째로 싹 쓸어 담은 완벽한 삼관왕이었죠. 후보엔 올랐는데 하나 아쉽게 놓친 게 아니라 올라간 자리마다 하나도 안 흘리고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AMA라는 건 그래미, 빌보드 뮤직 어워드하고 함께 미국 음악판을 지배하는 3대 상이라 여기서 대상을 받는다는 건 미국 대중의 취향 한복판을 정확히 관통했다는 뜻이거든요. 선생님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림인지 슬슬 감이 오세요? 물론 이런 얘기를 꺼내면 꼭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봤자 팬덤 화력으로 표 몰아준 거 아니냐. 음악성은 별개지. 사실 저도 이 말 지겹도록 수백 번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이 나올 때마다 음악성이고 나발이고 일단 숫자부터 한번 차분하게 깔아보자고 해요. 왜냐면 팩트가 이 반박을 아주 조용하게 눌러버리더라고요. 같은 해 이 팀은 버터 같은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을 여러 차례 밟았고 세계 최고권이라는 그래미 후보 명단에까지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팬 투표로 받는 대상하고 순수하게 음원 성과로 주는 팝송상을 같은 날 한밤에 동시에 손에 쥐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날 무대에선 콜드플레이하고 만든 합작곡까지 라이브로 선보였고요. 이게 단순히 팬들이 표만 몰아줬다는 말로 설명이 되는 그림인가요? 촬영만으로는 도저히 안 풀리는 숫자들이 이미 뒤에 쫙 깔려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팬심하고 실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따로 논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방향을 나란히 가리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본 해외 팬들이 도대체 뭐라고 쏟아냈는지 그 반응들은 잠시 후에 몰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선생님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도대체 왜 벌어졌느냐? 저는 이 사건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봐요. 첫째, 팬덤 경제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이 그림이 제대로 보여요. AMA처럼 팬 투표로 굴러가는 시상식에서의 승리는요, 사실 트로피가 아니라 하나의 지표예요. 무슨 지표냐면 팀이 한번 움직이자고 신호를 보냈을 때 지구 반대편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몇 명이 같은 순간에 손가락을 까딱하느냐, 그 동원 가능한 규모를 표라는 숫자로 환산해 서 눈앞에 딱 보여준다는 거죠. 팬들이 밤을 새워가며 투표하고 시간대가 다른 나라끼리 서로 독려하고 계정을 나눠 조직적으로 표를 쌓는 그 모든 에너지가 결국 순위표 맨 위 한 줄로 응축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경쟁 후보 명단을 한번 볼까요? 드레이크, 리아나 그란데, 올리비아 로드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위켄드, 지금까지만 쭉 읊어도 숨이 턱 막히는 이 초대형 스타들을 전부 제치고 표에서 1위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거대한 글로벌 팬 자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였어요. 화력이라는 말 한마디로 깎아내리기엔 그 화력의 크기 자체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거죠. 곰곰이 따져보면 이건 팬심이라는 뜨거운 감정을 산업이 실제로 꺼냈을 수 있는 자본으로 처음 증명해낸 장면이기도 했어요. 둘째, 이건 눈에 안 보이던 소프트 파워를 표라는 숫자로 환산해버린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예전엔 한 나라의 문화 영향력이라는 게 참 애매했잖아요.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그걸 무슨 수로 측정하느냐, 딱 잘라서 보여줄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팬투표라는 장치가 그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던 영향력을 딱 떨어지는 순위표로 번역해준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미국 대중을 상대로 몇 위짜리냐, 그걸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등수로 찍어낸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한 문화권이 다른 문화권 시장에 들어가서 받아온 성적표에 훨씬 가까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셋째, 무대 위 타이밍이 아주 예술이었어요.
팀은 바로 그 시상식 무대에서 세계 최정상 밴드로 꼽히는 콜드플레이하고 함께 마이 유니버스라는 합작곡을 처음으로 라이브 공개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상만 받고 조용히 내려간 게 아니라 세계 정상급 뮤지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그림을 같은 날 밤에 전 세계 안방으로 그대로 박아놓은 거예요. 상은 실력의 증거로, 무대는 위상의 증거로 이 두 개를 하룻밤에 동시에 보여준 셈이죠. 밤에 잔치에 초대받아 구경만 하고 온 게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공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노래까지 부르고 온 거잖아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층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트로피 하나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아까 예고했던 그 반응들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무대 위부터요. 트로피를 받아든 리더 RM은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7소년이 음악을 향한 사랑으로 뭉쳤고 전 세계 아미들의 사랑과 응원을 만났습니다. 이 소감을 자막도 없이 그대로 듣다가 코끝이 다 찡했거든요. 형이던 시절부터의 그림이 저 한 문장에 통째로 눌러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날은 AMA 역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수상 소감의 일부가 한국어로 그대로 흘러나온 밤이기도 했어요. 슈가가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건넸는데 시상식 생중계 화면에 한국어 자막이 깔리고 한국어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온다는 그 장면 자체가 한테는 이미 어떤 상보다도 더 큰 하나의 사건이었죠. 한국 매체 컨서컨스는 곧장 BTS가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한 첫 아시아 가수가 되며 역사를 썼다. 라고 딱 정리해버렸고요. 일반 팬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펜토로 뽑는 상인데 드레이크를 이겼다니 저 화력이 진짜 실화냐.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또 어떤 팬은 콜드플레이랑 마이 유니버스를 처음 라이브로 보는데 쫙 돋았다. 라고 적었어요. 저 역시 수사감에서 한국어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라는 반응을 보면서 뚝배기 깨질 만큼 똑같이 놀랐고요. 아예 연부는 저건 팀의 승리가 아니라 판이 째로 바뀐 신호다. 라고 모색더라고요. 자, 이제 이 산업의 눈높이까지 한 칸 끌어올려 볼게요. 이게 쪽으로 무서운 거냐면요. 그동안 쿠아 브랜드라는 건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통관되는 수출품으로만 측정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문화라는 걸 전 세계 팬 투표수라는 또렷한 숫자로 바꿔서 미국 양부 한복판 전광판에 그대로 띄워버린 거예요. 선생님은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미국 안방에서 미국의 작곡 스타들을 제치고 한국 팀이 대상을 받고 한국어 소감이 생중계로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요. 이건 비로 수천억을 쏟아부어도 절대 살 없는 국가 홍보였어요. 아무리 많은 나라도 아무리 좋은 나라도 인위적으로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마이크 하나 딱 들고 순전하고로만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소프는 그 뜬구름 같던 단어가 라는 실물 화폐로 환전돼서 한국이 나라의 통장에 딱 꽂혀버린 셈이죠. 트로피세가 진짜로 본 이유는 그게 바로 이 팀이 나아가 콘텐츠 전체가 거대한 시장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손에 쥐고 들어갈 실탄이 됐다는 데 있어요. 트로피는 그날 밤에 반짝하고 끝나지만 이 실탄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쓰이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딱 한 정리하면 팬투표라는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저울 위에서 한국에서 7청년이 미국 시장의 무게추를 통째로 들어올려버린 밤이었어요. 무대도 변찮던 무명 연습생 7명이 미국 음악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쟁곡 스타들을 다 제치고 대상들을 들어 올리기까지 그한 거리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이건 시상식 결과 한 줄로 넘길 사건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 장면을 떠올리면 팔뚝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참, 이 채널은 알고리즘한테 아무리 표 몰아주기를 해도 안 통하니까요. 여러분이 올해 아티스트 뽑듯이 구독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고 가주세요. 그 한 표가 저한테는 대상 트로피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사건 현장에서 또 찾아뵐게요.